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어 플라스틱 신분증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휴대전화 앱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앱과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웹사이트 모두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접속 자체가 막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고장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게 한 60%까지만 실행하는 초기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에 와서 일반 신분증을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했죠. 1시간여 만에 기존 발급자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는 있게 됐지만 신규 발급은 이후에도 중단됐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서버 보수를 담당하는 외부 업체 실수로 서버가 다운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에서 주민등록 초본 같은 민원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오전 한때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에서 정부의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두 서비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민간업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 역시 오전 한때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내일 배움카드 신청 등의 관련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 마비를 시작으로 IT 강국의 국가 전산망 마비와 오류 사태는 일주일 동안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전산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건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사회팀 윤상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 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런 일이 벌써 4번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 사고만 벌써 4번이 맞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인증 시스템의 장애로 전국 지자체와 정부 24 사이트의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었고요. 네. 그제는 주민등록 시스템, 어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이 한동안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네. 특히 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지금 정부가 부산에서 박람회를 열어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는 시연까지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박람회 부스도 오늘 운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하필 국내외에서 지금 디지털 정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와중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정부도 지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행안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부터 해서 네. 1000개가 넘는 개별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또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유지나 보수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 근무와 전문성 부족이 한계해 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점검했다며 오늘 행안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서버 자체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이런 정부 전산망 마비도 재난으로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매뉴얼도 없고 대국민 안내문도 없었단 말이죠. 이런 지적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안부가 오늘 개선책 내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안부는 이제 국가 행정망 마비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존의 41개의 재난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를 추가해서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늦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재난안전 문자 같은 것도 보낼 구체적인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행정 전산망 마비의 원인을 찾던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맞지만 당초 밝혔던 L4 스위치라는 특정 장비의 오류가 아니라 통신선을 꽂는 포트가 불량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행정 전산망 마비 이틀 뒤 정부는 네트워크의 접속 분산 장치인 L4 스위치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 여드레 만인 오늘 브리핑을 열어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L4 장비로 추정된다 또는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100%는 아니었고요. 원인 규명을 해야 되니까. 추가 조사 결과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결하는 과정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에 통신선을 꽂는 포트를 옮겨 꽂았더니 네트워크가 정상 가동됐다는 겁니다. 통신선을 꽂는 구멍, 즉 포트 3개가 손상된 게 오류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포트의 불량이 발견되어 11월 19일에 오전 7시에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함으로써 해당 지연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결국 연결 부품의 관리 부실이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불렀다는 건데 왜 부품이 망가졌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노후가 장비 불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해 불량이 의심되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듯 급히 마련된 주말 회견이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행사에 참석해 전자정부 구축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혁신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디지털 재난 참사라며 이 장관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